무엇이 현재 치과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원장과 스텝의 문제, 괴로움, 스트레스인가라는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파악된 치과업의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그 문제, 그 페인 포인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해결 방안의 여러 가지 사례 중 하나로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 강의와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AI 상담 요약 차팅 도구인 디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잘 실천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원장 치과 경험의 개선된 모습, 그리고 직원 치과 경험의 개선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객 경험은 마케팅 영역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객의 여정 중에 발생하는 고객의 모든 생각, 감정, 말,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 고객 경험에 비견될 수 있는 원장 경험, 그리고 직원 경험이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하여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경험이나 직원 경험이란 원장 또는 직원이 치과업에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소하거나 또는 거친 생각, 감정, 말, 행동을 모두 포괄합니다. 여기 원장님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아는데 원장님들의 원장 경험은 어떠신지요? 위생사 선생님들의 직원 경험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원장님들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못마땅함은 없으십니까? 위생사 선생님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는 원장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못마땅함은 없으십니까? 원장과 직원의 치과 경험, 아까 말씀드린 치과 경험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치과 원장과 직원 사이의 관계, 직원과 직원들 사이의 장기적인 인간관계가 환자와의 관계보다 치과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동양의 유교에는 대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대대란 서로 의지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대대의 관계이고요. 직장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대대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과 원장과 치과 위생사의 관계도 대대의 관계입니다. 왜 대대입니까? 치과 원장과 치과 스텝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의지하지만 동시에 반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치과업에서는 제가 느끼기로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의존과 반목 사이의 모순과 격차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 주인 매도호가가 아파트 구매자의 매수호가랑 너무 달라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아파트 팔면서도 그 매도가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아파트 구매자는 아파트를 사면서도 그 매수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주인은 구매자를 필요로 하지만 아파트 구매자도 판매자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 반목하기도 합니다. 이게 대대의 개념인데요. 좀 더 이 구조적인 모순 상황, 구조적인 문제 상황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원 경험의 관점에서 무엇이 치과업의 주된 괴로움일까요? 직원은 구직이 돼도 치과에서의 급여와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 지난 수년간 치과업계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경험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치위생사 면허 소지자 중에 실제 치과에서 근무하는 위생사 수 비율이 통계적으로 5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이러한 불만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직원 경험이 좋다면 면허를 썩히면서 왜 일하지 않겠습니까? 직원은 매일 반복되는 단순하고 지루한 업무들에 스스로 동기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원장님들도 스스로 동기부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더하겠죠. 원장도 동료도 서로에게 무슨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초 직장 특유의 직원 간의 파벌 형성, 내부 갈등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원장과 직원 간의 서로 불만족이 많습니다. 또 많은 치과에서 현실적으로 매뉴얼이 있어도 잘 작동하는 매뉴얼이나 사내 규칙은 잘 없는 편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입니다. 또 일터에서 느낄 수 있는 또는 느끼는 것이 아주 권장되는 긍정적인 감정들의 결핍이 많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감정에는 인정과 존중, 자기 효능감, 자기 성장감, 서로 연결돼 있음을 느끼는 교감의 순간, 달성한 성취를 기념할 때의 긍지의 순간, 깨달음과 변화를 얻는 통찰의 순간, 뜻밖의 놀라움이나 감동을 느끼는 고향의 순간,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직장인의 일터에 대한 기대감은 천정부지로 높아졌는데, 현실은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장 경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무엇이 치과업의 괴로움입니까? 한번 스트레스 요소들을 나열해 보면, 일단은 원장은 구인이 잘 안 됩니다. 구인이 돼도 어찌어찌 되어도 최근 수년간 인건비 상승이 아주 급격하여 부담스럽습니다. 원장은 인건비 지출이 많이 늘었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그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죠. 만족 못합니다. 치과 내부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을 나름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도 원장의 요구대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치과 규범이나 근무 태도에 대한 원장의 기대도 잘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원 간에 파벌 생기고 갈등 생겨서 그게 원장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구인이 어찌어찌 되어도 직원이 오래 근속하지 않고 치과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장 경험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과계의 계속되는 경쟁 심화가 원장 경험을 더 심하게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치과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원장님들에게는 더 가혹한 치과 경험을 강요당합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직원 관리의 스트레스, 직원 매니지의 감정적인 비용, 경제적인 비용은 예전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직원이 수행하는 치과 업무의 생산성은 그런 비용 증가를 보상할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치과업에 진입하는 젊은 원장님들의 대안적인 옵션이 몇 가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극단적인 대안 옵션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개원 안 하고 폐닥 생활을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쪽 극단에서 젊은 원장님들이 뭉쳐서 초대형의 초저수가의 공격적인 치과를 경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두 가지 트렌드의 조짐이 치과 업계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진짜 해법일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치과 스텝 선생님들의 업무를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강의에서는 저는 치과업 전반에 대한 어시스트라는 특정한 역할 관점에서 치과 스텝의 업무를 퍼스트 그리고 세컨드, 서드 어시스트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퍼스트 어시스트에는 석션, 리트랙션, 라이트, 시야 확보 등의 어시스트 역할이 있습니다. 퍼스트 어시스트로부터 치과 원장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 또는 치과 스텝을 그 퍼스트 어시스트라는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 강의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라는 시스템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나중에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 구독하시면 무료로 이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의 모든 강의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 제약상 간략한 소개, 맛보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청해 볼게요. 본 강의에서는 투핸디드 덴티스트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투핸디드 덴티스트리는 기존의 포핸디드 덴티스트리와는 달리
퍼스트 어시스트의 존재가 없다라는 점에서 어시스트 리스 덴티스트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의 유무나 팀워크, 센스에 상관없이 어시스트로부터 술자가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내 마음을 잘 아는 내 왼손과 함께 일관되게 진료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프리 덴티스트리의 성질도 가집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투핸디드 덴티스트리는 프랩뿐만이 아니라 엔도, 치주, 임플란트, 발치 등 모든 임상 종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함에 있어서 술자 몸에 물리적 부담이 과도하게 걸리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치아의 각 타겟 부위별로 가장 편안한 술자 포지션, 몸통, 다리, 허리, 목, 팔, 손가락 등의 자세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페인 프리 포스처러지의 뜻입니다. 치과를 건강하게 오래 하기 위해서 당장의 술식을 빨리 성공시키는 것, 모든 개별 치식의 모든 서페이스와 라인. 그래서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에는 원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술자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목이나 근골격계의 통증을 줄이는 노하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글에 대해서 포스트 어시스트의 도움 없이 앞서 이야기한 정보 확보, 보호 확보, 기구 접근성 확보, 그리고 환자와 술자의 몸의 자세가 확립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투핸디드 덴티스트리 또는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퍼스트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는 투핸디드 덴티스트리의 확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컨드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는 체어사이드 카트의 지혜로운 준비와 적절한 아이템의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썰드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는 치과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적 환경의 최적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퍼스트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 또는 투 핸디드 덴티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투 핸디드 덴티스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어시스트가 없습니다. 둘째, 따라서 술자가 진료할 때 어시스트의 시야와 접근성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 팔, 몸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셋째, 술자의 왼손은 술자의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술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오고 술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 7년 정도 이미 어시스트 없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 어시스트가 옆에 있으면 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어시스트의 역할을 대체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그게 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왼손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어시스트는 없습니다. 넷째, 술자의 왼손으로 하는 석션과 리트랙션은 시각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감각에 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보지 않고도 석션할 수 있고 보지 않고도 리트랙션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1인 진료를 위한 부가 아이템들을 추가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째,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술자는 더 진료하기 편해지고 환자는 더 편안한 진료를. 여기서 이제 환자가 어시스트 없는 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술자만 합니다. 환자는 어시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오히려 그 궁합이 맞는 왼손 어시스트와 함께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환자의 그 진료 경험은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갖게 됩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지금 재생되고 있는 짧은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총 108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108가지나 되는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가요? 저는 먼저 프로의 영역을 각각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의 네 분학으로 나누어서 다루어 볼 것입니다. 각각의 분학은 그 안에서 다시 전치부, 소구치부, 그리고 대구치부의 세 가지 영역으로 쪼개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각각의 치아는 오클루절, 버칼, 메지오 버칼, 디스토 버칼, 팔라탈, 메지오 팔라탈, 디스토 팔라탈, 메지얼 디스탈 이렇게 9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타겟 치아의 모든 타겟 부위는 총 108가지가 되고 이 108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자세를 다루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정보의 확보, 그리고 보호의 확보, 접근의 확보의 요령을 풀이하게 됩니다. 정보 확보란 앞서 설명한 대로 술식을 위한 시야 확보의 방법, 라이트 세팅과 석션과 리트랙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석션 항목에서는 석션 튜브를 밴딩하는 요령, 석션 팁을 왼손으로 어떻게 파지하는지, 그리고 왼손의 레스트를 어디에 두는지 등을 다룹니다. 보호 확보란 리트랙션 등으로 버컬 연조직과 혀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접근 확보란 체어의 세팅, 그리고 환자 자세의 세팅, 술자 자세의 세팅을 다룹니다. 체어 세팅에서는 체어의 각도와 높낮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환자 세팅에서는 환자 턱의 위아래 각도, 환자 목의 좌우 각도를 살펴봅니다. 술자 자세 세팅에서는 술자의 포지션, 몸통, 다리, 허리, 목, 그리고 오른손 레스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술자의 자세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술자의 몸의 부담과 긴장,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108개의 타겟 부위당 총 15가지의 자세 요소를 특정해야 하므로 투핸디드 덴티스트에 있어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총 3240가지의 자세하게 요소, 디테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개관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타겟 부위를 대상으로 어떤 치료를 하든 원만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까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강의는 여기에 보이는 샘플 슬라이드처럼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샘플 슬라이드의 소개까지만 한번 보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가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윗부분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본 술자의 자세와 술자의 시야에서 본 치료 화면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랫부분에서는 현재 다루고 있는 자세의 정렬과 카테고리, 이 제목이죠. 그리고 어떤 치아에 어떤 타겟 부위를 치료하는지 제목으로 보여줍니다. 제목 하단에는 체어의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환자 머리는 어떻게 세팅할지, 술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지, 술자의 다리와 발은 어떻게 위치하는지 등등을 상세히 글로 풀이합니다. 이러한 글풀이의 과정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정의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전 정보는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강의의 전체적인 목차를 소개드립니다. 20번대 전치부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패러럴 정렬이면서 석션 튜브를 어떤 자세 요소를 어떻게 세팅해서 프랩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패러럴 정렬이면서 석션 튜브를 호킹한 경우에 오른쪽에서 정렬해서 왼쪽에서 정렬해서 각 타겟 부위를 어떤 자세 요소로 접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로 20번대 전치부 치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이후에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옵트라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진료하는 방법, 그리고 앉은 자세가 아닌 서서 진료하는 자세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같은 순서와 시스템으로 이어서 20번대 소구치, 20번대 대구치를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40번대 전치, 소구치, 대구치를 다루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10번대 전치, 소구치, 대구치, 그리고 30번대 전치, 소구치, 대구치의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옵트라 게이트를 환자에게 세팅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S 사이즈로 90%의 한국 환자들은 커버가 됩니다. 옵트라 게이트에 고양이 귀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옵트라 게이트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옵트라 게이트가 팔자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에게 아하고 입을 벌리도록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 스텝 스텝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옵트라 게이트 장착에 대한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옵트라 게이트의 위와 아래 체어 포지션은 항상 상하의 경우에 수파인 모드로 세팅합니다. 지면과 평행하게 체어의 기울기를 유지해줍니다. 환자의 헤드 포지션은 상하의 경우에 항상 뒤쪽으로 최대한 젖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최대한 젖힙니다.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환자가 체어의 위쪽으로 꾸물꾸물 올라오게 해서 턱이 상방으로 들리고 정수리는 하방으로 내려가게 헤드의 각도를 위치시킵니다. 이는 술자가 가능하면 건강한 자세로 상악 타깃자의 다이렉트 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턱을 든 자세가 불편할 수 있는데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면 체어의 상체 부분을 수파인 포지션보다 더 바닥으로 좀 많이 젖혀서 고개 젖힘의 부담을 살짝 덜 수는 있습니다. 헤드 로테이션은 정면을 바라보되 살짝 오른쪽으로 각도를 줍니다. 12번 치아가 아니라 22번이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술자가 건강한 자세로 뷰를 좀 더 양호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닥터 포지션은 환자의 헤드를 기준으로 닥터 스툴과 엉덩이 위치가 몇 시 방향이 있는지를 말하는데 22번 치아의 T축과 몸의 방향을 평행하게 정렬시키기 위해서 0시 30분 정도경에 몸을 위치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패러럴이라는 카테고리 분류가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술자 몸의 방향을 타겟자의 치축과 평행하게 위치시키느냐 아니면 수직에 가깝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겟치아가 어떤 분할의 전치인지 구치인지 타겟치아면이 버컬인지 플라털인지 등에 따라 좀 더 편하고 더 적합한 자세 모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오리엔테이션은 대개는 환자의 헤드를 향합니다. 대개는 항상 헤드를 향해서 방향을 잡는데 서서 진료하거나 닥터 포지션이 5시 혹은 7시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술자의 다리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넓게 펴서 환자의 헤드와 술자의 몸통이 최대한 가깝게 붙는 것이 많은 경우에 다이렉트 뷰 확보에 유리합니다. 자주 있진 않지만 몸통을 좀 멀리 하시 확보가 더 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강의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전 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소개 영상, 소개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가 불가능하다 혹은 불편하다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는 해보면 쉽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의 포핸디드 덴티스트리보다 훨씬 장점이 많고 실천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인 진료를 보조하는 장비나 도구를 추가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의 결심과 의지만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를 통해 지금 강의에서 나온 프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진, 엔도 발치, 임플란트 등 모든 진료 영역에서 술자는 어시스트 없이 진료할 수 있고 스텝은 퍼스트 어시스트의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고된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컨드 어시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컨드 어시스트로부터 치과 원장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 또는 치과 스텝을 세컨드 어시스트 업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치과업의 새로운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기구를 미리 세팅하는 상차림은 세컨드 어시스트에 해당되는데 이런 상차림에 대한 솔루션은 각 진료 세팅에 필요한 저는 도시락이라고 용어를 정했는데 미리 준비해 두는 당겨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 상 치우기도 세컨드 어시스트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은 급하지 않은 일들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한꺼번에 하는 미뤄하기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꿀팁 소개해드립니다. 진료를 마친 채를 정리하는 방법이 치과마다 다양할 텐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마 횟집에서 많이 보던 방식입니다. 환자 진료가 끝난 채호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플라스틱 석션 팁은 제거하고 종이컵과 함께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새 팁과 종이컵을 세팅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닥터 테이블로 가시죠. 사용한 기구들은 정리하고 세척해야 할 기본 기구와 버릴 것들은 그대로 둡니다. 바트 아래 테이블 시트 한 장으로 잘 둘러싸아 옆에 바구니에 넣어두고 나중에 한가할 때 정리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실게요. 치과에서 적용 술자의 오른쪽 사이드에서 기구나 재료를 술자에게 건네주는 세컨드 어시스트도 다양한 노하우로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체어사이드 카트에 러버건을 여러 개 구비해 놓는다면 러버건을 가지러 갔다 오는 동선이 절약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교합지 홀더를 수십 개 마련해 놓고 미리 다양한 교합지를 홀더에 미리 물려 놓는다면 교합지를 세컨드 어시스트가 그때그때 번거롭게 교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포토 촬영, 진단 포토나 교정 포토 촬영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교정 사진 1분 안에 찍기. 밴드의 모바일 버전을 2배율로 확대합니다. 전면 사진을 찍습니다. 우측 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좌측 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화면 사진을 찍습니다. 화면 사진을 찍습니다. 또 간단한 상담과 진료 설명도 미리 영상물을 제작해서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은 설명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해야겠지만 그 전에 반복적이고 루틴한 설명은 미리 제작된 영상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치과에서 진료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해 주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내원하면 스몰 토크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치료 방향이 결정되면 체어 모니터를 통해 약 5분 정도 환자를 치료할 우리 병원의 치료 방법과 주의사항들이 촬영된 동영상을 준비하여 보여드립니다. 상담을 누가 하더라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자를 읽는 것이 신뢰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말로 설명하는데 소모되는 시간, 에너지, 인적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진료가 끝난 후 환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은 진료별 압축 요약된 유인물로 주요한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전달드립니다. 환자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 브라켓 본딩 어시스트도 세컨드 어시스트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셀프 본딩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알지네이트 인상체를 푸어링 하는 것도 치과 내에서의 아주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로곤 5라는 특수 알지네이트를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치과 진료 과정에서 작지만 많은 부분에서 단위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소공포를 접어두었다가 진료 시작 시 꺼내어 사용합니다. 접고, 펼치고, 가져다 두고 몇 가지 단위 업무들이 생기지요. 그러나 체어 옆칸에 소공포를 펼쳐서 진료 시작 시 이렇게 착 꺼냈으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진료 시 사용되는 태블릿, 광중압기, 엔도엔진 등 많은 기기들은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제품의 충전기가 치과 내 산재해 있다면 잊기도 놓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고용량 멀티탭을 이용해 한 곳에 잘 모아둔다면 관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퇴근 시 멀티탭 전원 차단으로 화재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건 5 알지네이트 맨입니다. 손폴인데 또한 손이 많이 가는 단위업무입니다만 이 제품을 사용하면 그곳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합 조정 상태입니다. 보통 어시스트가 옆에서 교합지를 매번 교체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의 홀더에 미리 교합지를 준비해두면 중간에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작지만 많은 단위 업무들을 줄일 수 있다면 운영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곤 5라는 알지네이트는 최적 안정성이 제조사의 주장에 의하면 4일 이상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하이드로곤 5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인상을 뜬 다음에 습기를 유지를 할 수 있게 지퍼락 같은 데다가 넣어서 기공소로 보내서 기공소에서 푸어링을 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대화나 진단, 치료 계획의 차팅도 치과 내에서의 직원 경험에 그리고 원장 경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디노트라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노트는 대화 요약 기능이 있는데 대화 요약 기능은 단순히 환자와의 상담이나 진료와 관련된 대화를 요약하는 차팅 시간을 줄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와의 대화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원장 경험과 직원 경험의 질을 높여줍니다. 직원도 더 이상 대화 내용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 직원 경험 역시 개선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자차트 화면을 띄웁니다. 환자가 체어에 앉고 진료 또는 상담을 우측 사이드바가 디노트의 시스템인데요. 하려고 하면 오른쪽 사이드바의 첫 번째 대화 요약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마우스 가운데 휠을 0.5초 정도 클릭해도 작동이 됩니다. 혹시 설정한 시간보다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5분이 연장됩니다. 상담 중에 자녀 시간을 한 번씩 확인하여 중간에 내용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환자와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대화 요약을 종료. 디노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환자와 여러 가지 대화를 5분, 10분, 15분 나누고 디노트의 작업을 종료하면 디노트가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서 차팅 업로드까지 해줍니다. 합니다. 시작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이드바의 첫 번째 대화 요약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마우스 가운데 휠을 0.5초 정도 클릭해도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AI가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몇 초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절하게 환자와 몇 초간 스몰 토크를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요약이 종료되면 진료 메모칸에 비공개로 요약 내용을 저장합니다. 비공개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된 안쪽의 내용처럼 환자와의 상담 내용이 5줄에서 7줄 사이에 핵심 요약으로 제공이 됩니다. 디노트에는 상담 요약, 대화 요약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많은데 SOAP 요약 기능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SOAP 차팅 기능입니다. SOAP란 다음과 같이 차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화 요약을 통해 환자와의 상담이 끝나고 진료 결과와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싶을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OAP 차팅은 사이드바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실행과 동시에 음성으로 차팅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오디오 파형이 나옵니다. 평소 대화하는 속도보다 약간 느리고 살짝 끊어서 말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차팅이 가능합니다. 환자분 치아에 혀댈 때 이물감과 틈새가 느껴진다고 하셨고 찬물에 식이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와 구강 내 확인해보니 48번 충치가 심한 상태고 46번, 47번, 48번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제거 후 48번은 발치, 47번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하고 커스텀 어바트먼트로 진행, 46번은 엔도코어 크라운 할 예정입니다. 차팅을 끝내는 것도 사이드바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종료됩니다. 그러면 차팅 내용은 자동으로 클립보드에 저장되고 떠넣을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붙여도 되고 키보드로 컨트롤 B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실장 선생님들 그리고 일부 원장 선생님들이 사보험 서류 작성에도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사보험 서류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사보험 초안 기능입니다. 보통 환자가 보험사에 제출할 치과 진료 확인서를 병원에서 작성하기 위해서 직접 차트를 보면서 수기로 차트를 작성하는데 숙련도에 따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동될 수 있으며 숙련된 직원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초안을 AI가 직접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본 기능은 편의성을 위해 보험사의 서류 양식을 재현해 놓고 하여 검수를 통해 최다. 그리고 사이드바 메뉴의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 차트 프로그램을 식별해 줍니다. 다음으로 해당 보험사를 선택하여 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특히 일부 자동화 구간에서는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면 날짜 설정 전까지는 자동으로 조작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은 자동으로 진행하지만 사보험 서류를 작성할 대상 기간은 직접 설정해 줘야 합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서류 범위 또는 보험 적용 시작일자 이전 자료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시작일자는 신환내원일부터 마지막 일자는 현재 기준입니다.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날짜 설정이 완료되면 바로 선택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부터도 자동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AI가 작업을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마우스 키보드 조작이 가능하며 수분의 작업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와 함께 자동으로 작성된 초안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한 지정된 폴더에 초안 작성에 사용된 진료 기록 사본과 초안 내용이 저장됩니다. 앞서 안내드렸듯이 본 기능은 이름 그대로 초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식이나 상병명 등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병원마다의 작성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는 내용도 있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초안을 바탕으로 검수를 자, 마지막으로 전화 대화가 제대로 데스크와 진료실 혹은 데스크와 원장 사이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환자의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통화 요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요약 기능입니다. 통화 요약은 기존의 인터넷 전화, 일반 전화의 녹음 파일을 대화 본문으로 변환시켜주고 요약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환자와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차트에 입력하거나 또는 대화 본문을 통해 상담 코칭에 적용시켜서 코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바 메뉴에 5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녹음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여 주면 바로 AI가 녹음 파일을 대화 본문으로 텍스트 전환을 하며 요약까지 해줍니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안내가 뜨고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저장된 폴더로 가서 텍스트의 원본과 차트에 적어놓을 요약본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 파일도 같은 폴더에 복사되어 저장됩니다. 저장 시 폴더명이나 파일명은 녹음 파일의 이름을 기준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대로 녹음 파일명을 차트
자, 서드 어시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드 어시스트로부터 치과 원장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 또는 치과 스텝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들입니다. 일단 청소와 세척은 이미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년 후의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로봇들이 치과에서도 많이 응용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미 실험실 레벨에서는 로봇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치과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누군가를 찾아가 원장실 찾아가서 말로 소통하는 전통적인 대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젤로라는 편리한 무전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한데요. 영상을 보시죠.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무전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치과에서 원장과 스텝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형태의 무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시스템은 젤로입니다. 젤로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푸시 버튼 하나 정도면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젤로를 가동시키는 방법은 화면 클릭과 푸시 버튼 클릭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푸시 버튼을 추천드립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음성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따로 꺼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에어팟을 세팅해두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부분 앵크라운에서 임플란트로 키우기 명령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환자분 상담드리겠습니다. 수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장의 지시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치과 내 상황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젤로의 단점이 있다면 아마 한번 사용하면 헤어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화응대, 1인 직원 치과를 하면서 가장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또 한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CS 쉐어링이라는 업체의 AI 스탠바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24시간 AI가 환자 혹은 고객의 용건을 받아 적어주고 요약해줍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전화가 어떤 용건으로 왔는지 알 수 있고요. 모두 그 어떤 환자의 용건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요약본을 통해서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할 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용건을 알고 리콜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 1인 직원 치과를 할 때 또 굉장히 어, 난관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의 스케일링인데요. 스케일링을 하면은 저나 아니면 직원이 그 환자분에게 최소한 30분 정도는 묶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부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는 그때그때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듯이 필요한 스케일러 인력을 호출하는 시스템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참 계륵입니다. 치위생사 선생님들 구인이 쉽지 않아 스케일링 진료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스케일링 예약이 몰릴 때만 너무 바쁘고 몰리지 않을 때는 인력이 할 일이 없어 자원의 낭비도 발생합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스케일러 호출 시스템. 사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스케일링 업무만 수행할 치위생사를 부인해 둡니다. 급여는 시급과 건강 수당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수준을 협정합니다. 스케일링 예약이 잡히면 예약 일정을 스케일러와 공유합니다. 공유된 예약표를 통해 치위생사가 본인이 하고 싶은 스케일링 예약권을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치과 진료와 운영상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합니다. I, 무브먼트. 해서 이런 스케일링 시스템은 정말 서로 치과와
스케일링을 하시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육아나 가정일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 못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스케일링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대기실하고 진료실 사이에 환자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환자를 밖으로 에스코트하는 것은 마이크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환자를 진료실 안으로 모실 때 치과 스텝이 대기실로 나가서 에스코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동선이 길어지고 가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마이크와 스피커입니다. 술자나 스텝이 진료실 안에서 대기실 환자를 직접 콜합니다. 동선 낭비와 소통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핸디형 무선 전동 소리입니다. 바트 세척을 손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스럽습니다. 해서 이런 몇 가지 대안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치과 스태프들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 어시스트라는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저는 해방된다고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방됐을 때의 상황을 앞서 언급한 원장 경험과 직원 경험의 관점에서 각각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직원 경험의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면서 스텝 여러분 마음에 얼마간의 불편함도 느껴지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방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해오던 치과 업무로부터 내가 배제당하거나 대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사실 바꿀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고요.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낙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해방돼서 더 몰입의 재미가 있고 더 고부가가치의 업무로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고부가가치의 업무란 단위 시간당 가치 생산이 큰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부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에 여러 업무를 더 밀도 높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단위 시간에 하는 업무의 종류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대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스트, 세컨드, 서드 어시스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고부가 가치로 업무로의 진화가 가능해지고요. 또 보고과 가치 업무는 당연히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근무 조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저부가 가치의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몰입의 재미가 있는 고차원적인 업무의 수행에서 오는 보람과 자기 효능감도 큰 보상일 것입니다. 또 그런 업무를 하면 할수록 그런 업무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 다른 인물이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구성원이 되어간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고부가 가치인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오직 인간 존재만이 가능한 휴먼 터치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무들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루틴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복잡한 업무들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휴먼 터치는 인간 존재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요소들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정한 눈빛, 휴먼 터치죠. 온화한 표정, 휴먼 터치고 친절한 말투, 세련된 매너, 친절함과 연민의 마음가짐, 이 휴먼 터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쌓여있는 환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원장과의 좋은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는 환자 손을 잡아주거나 하는 가벼운 스킨십, 사람 냄새 나는 어떤 말, 행동, 환자, 동료 직원, 원장과 나누는 스몰 토크, 나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관한 소통 능력, 관계 맺기 능력이 제가 말하는 휴먼 터치의 요소들입니다. 특히 치과라는 공간은 그 특징상 실장이 치과 내에 누구보다도 가장 넓은 시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이에요. 이런 넓은 시선이 진료 때문에 구강 내의 좁은 범위밖에 볼 수 없는 원장의 역할을 보완해서 전체 덴탈팀을 지휘하는 보조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실장에게 어울립니다.
이러한 지휘자의 역할 또한 AI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장과 직원, 환자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그들 간의 바람직한 감정 계좌와 신뢰 계좌의 관계 잔고가 쌓이도록 중재하는 중간자, 악교 역할도 대체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대체 불가능성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들은 대표적으로 휴먼 터치와 거리가 먼 업무들, 예를 들어서 종이 차트 찾아오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는 옛날 역할은 이미 전자 차트를 쓰는 치과에서는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상 차리고 상 치우는 거, 미러하기, 당겨하기 시스템을 통해 대체되고, 소독 세척은 일회용 초음파나 식세기로 대체되고, 소공계기는 가까운 미래에 로봇 암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시멘트 믹싱은 어시스트 프리덴티스트로 대체되고, 단순한 디지털 보철 디자인은 덴트너 같은 요즘에는 디자인 외주 플랫폼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 업무도 CS 쉐어링 같은 앞서 설명드린 외주 콜센터로 대체되고요.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많이 수행합니다. 직원 경험 관점에서 치과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는데 이제 원장 경험의 관점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 경험의 관점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직원 의존성이 최소화되고 이는 원장 독립성의 최대화로 이어집니다. 환자와 직원에게 휘둘리지 않는 원장의 건강한 리더십이 강화됩니다. 직원 관리, 직원 관계에서의 트러블로부터는 원장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고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직원 치과 원장은 적은 경비 구조로 월 매출의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환자의 과도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원장 내부에서의 과도한 상업적인 진단이라든가 치료 계획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치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진료 시간으로부터 너무 구애받지 않고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해보면 아는데 원장만 병원에 나오면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진료 시간으로부터 너무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빼는 휴식 시간이나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병원에 시간당 소요되는 기본 경비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조금 더 인문학적인 함의를 살펴보면 치과의 물리적 공간을 확장시키는 추가적인 효과가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 있습니다. 예, 즉 이제 퍼스트 어시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가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물리적 공간을 술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일종의 치과 공간의 확대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어시스트 자리는 비어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기존의 포핸디드 덴티스트리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던 왼쪽 편 12시에서 4시의 술자 포지션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는 셈인데 이게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이나 혹은 프랩을 할 때 굉장히 술자에게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자세로 치아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자세는 더 건강한 자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 이어서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는 치과 구성원의 심리적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술자와 어시스트가 서로 많이 겹치는 일을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비유를 하면 좁은 방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형제 자매가 같이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는 술자와 어시스트가 각자 서로 할 일을 따로 하며 분업되는 시스템이라 형제 자매가 자신의 방을 각각 가지고 생활하고 가끔씩 필요할 때만 거실 등과 같은 공용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간의 확대 효과로 원장과 직원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원인들이 아예 원천 레벨에서 많이 제거됩니다. 최소 직원 치과의 또 다른 사회적인 함의는 나이가 많고 연차가 높은 고숙련 위생사들의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최소 직원 치과의 적당한 인재는 1, 2년 차에 초년차 위생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베테랑 인재입니다.
또 전체 인건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 여력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연차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위생사 시장에서 채용되지 못하고 있던 고숙련의 고임금의 치위생사들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언급했듯이 스케일링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육아 등의 이유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30대 이후 위생사들의 중요한 일자리 공급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치과계로 진입하는 치과의사 수가 해마다 800명씩 늘고 있고 심각한 저출산, 치위생과의 인기 하락,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위생사 수의 감소는 이미 확정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 1인당 가용 가능한 현직 위생사 수의 비도 점점 급격히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이런 사회적 격동에서 최소 직원 치과로의 전환이 어쩌면 한국 치과계의 불가피한 성장통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각 개인의 원장이 높은 자주성을 지니고 경영하는 1인 원장 치과 시스템이 많아질수록 치과계의 진료 서비스 다양성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야 비로소 비급여 수가 또 다양해지고 동시에 여러 독특한 개성과 스타일, 철학을 가진 다채로운 치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치과가 있다면 10개의 조직 문화와 10개의 진료 철학이 있는 치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많은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트, 제가 서비스하는 디노트는 궁극적으로는 치과의 운영체제를 지향합니다. DOS, D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줄임말인데요. 디노트의 요약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0.1명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SOAP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0.05명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부가 기능들이 0.n명분의 업무를 소화해낸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스텝 1명, 2명 이상의 업무 효용을 치과에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개인 원장님들이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 강의를 익혀서 퍼스트 어시스트 없이도 진료할 수 있다면 또한 스텝 1명분의 업무가 소화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세컨드, 서드 어시스트 스텝 분들의 업무를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와 팁, 그리고 업무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고 그 디노트를 활용해서 또 스텝 1명분의 업무를 절약을 한다면 보통 전통적인 치과 의사 대 스텝의 1대4 비율에서 이게 보통 생각하는 적당한 치과 의사와 스텝의 덴탈팀 내에서의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1대1로 줄이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원장 입장에서는 스텝 3명분의 인건비를 만약에 인당 실수령액으로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한 달에 750만 원에서 900만 원 이상의 경비 절감이 가능해지는 솔루션이 되고요. 1년이면 1억 정도의 경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치과 말고 1대4 비율이 덴탈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존재하는 대형 치과에서는 그 절약분의 총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8명이면 덴탈팀도 8개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대형 치과에서는 연 8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성의 극대화로 치과의사 대 직원의 비율을 1대1로 줄인다면 총 인건비가 줄어든 치과의사에게도 이익이 되고 자기 연봉과 직원 경험이 개선될 베테랑 스텝에게도 이익이 되는 비전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직원과 직원 간의 파벌 갈등, 원장과 직원 간의 긴장 반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계로 유입되는 치위생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주 4.5일 점점 근무일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 변화가 마치
기후 위기가 이제 사실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메가 트렌드의 압력 하에서 한국 치과계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없는 하지만 건강한 대안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제안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1시간 됐네요. 그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게 있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선님께서 1인 진료를 이렇게 하면 환자 한 명 소모 시간이 어떤지 궁금하고 하루 내원 환자 목표 수도 궁금하고 스케일링 외주 주는 거 계약 조건 건당 얼마인가? 일단은 사실 1인 진료를 하느냐,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아마 그 개인 원장님들께서 가지신 진료 철학과 진료 프로토콜에 따라서 소모 시간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원이고 또 환자 경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을 진료한 환자분이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원 환자 목표 수도 사실 이것은 체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어, 마음속에 있는 매출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개인톡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환자분이 방문만 해주시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직원 4명 그리고 원장 1명 정도 되는 일반적인 치과에 소화 가능한 하루 내원 환자를 어렵지 않게 소화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링 외주 계약 조건도 이것은 그 위치하고 계시는 지역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는 일단은 스케일링으로는 치과에 이익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좀 후하게 책정해서 스케일러 선생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AI 발전으로 여러 산업에서 1인 기업이 확정되고 있는 시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치과도 1인이라니. 혹시 지역이, 저는 경남 진주에서 개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조금 더 치열한 곳에서 개원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 그래서, 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더욱 치열한 곳에서도 더 개성 있고 또 경쟁력 있는 채소 지원 치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톡 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어시스트의 리트랙션 역할은 옵트라 게이트로 리트랙션은 옵트라 게이트로 대체해야 되고요. 근데 옵트라 게이트 하나로는 부족하고 석션, 그러니까 그 제 강의에 들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석션 튜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부려서 석션과 동시에 석션 튜브의 부피를 통해서 리트랙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과의 스텝 업무 분장은 퍼스트 어시스트는 아주 까다로운 업무, 그러니까 서지컬 익스트랙션이나 서저리 상태에서 가끔씩 불러가지고 1분, 2분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가는 식이고요. 나머지는 세컨드, 서드 어시스트, 특히 이제 세컨드보다도 서드 어시스트 쪽으로 스텝이 많이 업무를 할애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휴먼 터치, 그러니까 환자랑 스몰 토크 한다던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해준다던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가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가면 몇 번 진료실 오세요라고 체계화돼 있는데 치과도 멘트를 덴투웹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대기 화면에서 누구 환자분 들어오세요라는
그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효과음을 낼 수는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거보다도 마이크 시스템 제가 아까 전에 그 영상으로 설명드린 마이크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마이크 시스템은 제가 직원에게 뭐 홍길동 환자 모셔오세요라고 그러면 직원도 그것을 전해 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직원 선생님께서 홍길동 환자분 모실게요라고 하면은 또 그 환자도 정확하게 전해 들어야 되고 이 두 번의 정확함이 없으면 또 오류가 생겨가지고 엉뚱한 환자분이 들어온다던가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건 이제 마이크 시스템은 다이렉트로 그 원장의 육성이 대기실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어서 또 정서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진료 퀄리티가 떨어질 이것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원이 원장님들 각각이 스스로 목표로 하는 진료 퀄리티의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학회나 세미나에서 등장하는 아주 팬시하고 화려한 진료 퀄리티를 추구하시는 분에게는 아무래도 어시스트 없이 진료하는 것이 그만큼 난이도는 올라갈 것인데 100% 제가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 뭐랄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시스트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퀄리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으로 전화 받는 거는 한 달 비용. 이것은 200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건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합니다. 20만 원 정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통화가 많이 오는지 이것도 아마 개별 치과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사실 예약제가 거의 완전히 정착된 치과여서 어,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다는 걸 환자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전화를 잘 안 하시는 편인데요. 뭐 진료 전 시간이나 진료 후 시간에 좀 늦은 저녁이나 점심 시간에 저희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어시스트 풀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텝 수는 두세 명, 스텝 수는 정직원 한 명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시스트 시스템의 그 스케일러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할 때만 와서 스케일링을 하고 가시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어, 구성은 정직원 한 명에 파트타이머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이머를 한두 명 정도 끼워서 운용을 하시면 어,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의 진짜 반응, 환자분들은 일단 진료에 대해서는 궁합이 안 맞는 어시스트 선생님들과 어시스트 포핸디드 덴티스트리를 통한 진료보다도 어, 투핸디드 덴티스트리, 어시스트 프리 덴티스트리를 통한 진료에 대한 환자 경험은 더 좋으신 것 같고요. 진짜 반응. 환자분들은 근데 어시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신한 마케팅 대행 저희는 따로 그런 마케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겨하기 그리고 미뤄하기 미리 준비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1인 직원이 많이 담당합니다. 그것까지 원장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비효율입니다. 개원 지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방과 시골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것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케어가 진료의 앞뒤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추가 질문이나
다른 질문들은 단톡방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